안녕하세요. 원영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중 회계사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회계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소개팅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세무사란 뭐냐? 그리고 회계사랑 다른 점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모범 답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는 뭐냐면 세금 신고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면 누구나 다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무사가 그 과정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경제적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을 내게 지도하는 게 세무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부의 작성,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의 작성, 그리고 세금 신고 대리, 그 다음에 세법 상담,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조세 설계 등등이 있습니다. 회계사란요. 기업에 관련된 모든 회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감사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놓은 게 맞는지 틀리는지,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부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업무도 하죠. 그래서 회사가 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뭐 회사한테 유리한 상황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업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특히 컨설팅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상장을 해요. 그러면 상장할 때 상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또 M&A를 해요. 그러면은 M&A 했을 때 사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또 검토도 해주고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판다 그랬을 때 우리 회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지를 여러 가지 엑셀 통해서 아니면 미래 자금 흐름을 추정해줘서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법인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근무세무사가 있고 저처럼 이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개업세무사가 있는데 약간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무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 직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 출근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요즘엔 야근 많이 없습니다. 야근 없고 대부분 6시에 퇴근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근무세무사 애들 늦게까지 야간에 밥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집에 보냅니다. 저도 이제 가서 저의 저녁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애들 빨리 보내고 내일 있어봤자 일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빨리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강의를 많이 하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하러 갑니다. 강의하러 가는데 뭐 강의가 없는 날은 아무래도 뭐 직원들보다 빨리 출근하면은 애들이 좀 싫어하니까 직원들보다 늦게 출근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담을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많이 잡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날 상담할 자료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업무 지시한 내용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점심시간은 거래소 사장님들하고 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너무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혹가다 혼밥이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밥 먹으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오후에 보통 상담은 한 2시부터 한 4시, 4시 5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보통 일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는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뭐 책을 쓰고 강의하는 관계로 보통 강의 준비하면서 보냅니다. 저희 회계사들은요. 출근 시간이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뭐 무조건 9시에 출근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시즌이나 했을 때는 저희가 출근도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로 출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뭐 보통 클라이언트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9시까지 출근은 못 하고요. 보통은 뭐 10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퇴근은 뭐 6시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저희도 이제 서로 권장은 하는데 꼭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저희도 시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감사 시즌
시즌이다. 그러면 아니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야근도 많이 하게 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과는 딱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세법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일반 사업자들의 장부 작성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을 해야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장부 작성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처에 직원들이 소속됐으면 매달 인건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게 루틴한 평소에 이제 1년 동안에 루틴하게 신고하는 세무사의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집을 팔거나 땅을 팔게 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세무사가 상담을 통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무사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납세자들이 세금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세무사들이 이제 직접 신고할 때 하기도 하고 만약에 납세자가 세금을 자기가 원래 정정당당하게 내야 될 부분보다 많이 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라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무사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세 심판이나 아니면은 뭐 조세 소송을 통해서 불복 청구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세무사들은 이제 조세 심판, 행정 심판까지는 세무사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부터는 보통은 세무사들이 하고 변호사들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요즘에 또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무사들이 미리 실력 좋은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사기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양도세나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미리 고민을 하면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4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라고요. 그 다음에 세무팀, 그죠? 그 다음에 컨설팅 팀,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라는 건 뭐냐라고 보시면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사 좀 좋아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경우 많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회사가 또 나쁘게 보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대기업의 벤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세무적인 또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재무제표 맞다 틀리다를 검토해 주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고요. 그런 감사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은 거의 감사 업무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는 회계사임에도 당연히 저희가 공부할 때는 세무 과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세무를 할 때 회사가 뭐 세무를 통해서 절세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세액 공제 감면받는 게 있다면은 그런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요. 컨설팅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배 구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회사 인사, 뭐 노무 이런 것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슬림해서 즉 비용을 좀 절감시켜 가지고서는 회사가 좀 더 좋아 보이게끔 해준다든지 재무제표 수익이 좀 더 커진다든지 그런 거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딜 어드바이저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이제 3일에 있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팀이 그 딜 어드바이저리 팀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판다든지 아니면 산다든지 했을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고서는 그다음에 향후 뭐 매출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추정해줘서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거를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무제표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향후에 이런 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자유롭죠. 오늘 지금 이게 10시 한 40분 됐잖아요. 지금 제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차장들 부장들 되게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걔네 약 올리려고 일부러 이제 커피숍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가장 자유롭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집안에 사실은 고모부 두 분이 세무사님들이세요.
이제 되게 30년차, 35년차 세무사님들인데 제가 세무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분들 봤을 때 되게 돈을 떠나서 되게 좀 마음이 평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분들 보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도 이제 직장 다니는 애들이 저랑 이제 술 먹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직장 다니면 제일 짜증나는 게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월급은 제대로 나오긴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 양심을 저버리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별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할 사람 제가 고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제 자존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냥 일해주고 싶으면 공짜로 일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으면 아무리 돈을 싸갖고 와도 저는 일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에 살면서 세무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세무사로서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이대로 가면은 뭐 죽을 때까지도 양심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요 일반 사람의 3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쁘게 살 때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책도 쓰면서 강의도 하면서 뭐 사무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몇 개 조금씩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저처럼 일이 좋아서 또 책 쓰는 게 좋아서 바쁘게 살 수도 있는데 뭐 정기세무서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년에 한 4개월 정도 딱 밖에서 해외여행 다니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6월달에 한창 이제 막 강의 준비할 때 뭐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베트남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간다고 비행기표 티켓 끊어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 자랑하는 애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요일날 오후에 할 거 없으면은 뭐 자동차 시동 켜고 춘천에 들어가 갔다 올 수도 있고 속초에 놀러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직원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아니죠, 더 좋아합니다. 회계사를 해서 좋은 점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짧은 기간 안에 회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재무도 하죠, 세무도 하죠, 컨설팅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계속 회계사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에 나갈 수도 있고 증권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시간은 또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즌, 그죠? 프로젝트 시기, 그것만 끝나면은 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세무사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솔직히 수험 기간이 8년 반이 됐기 때문에 세법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합격하고 나서는 나 세법 정말 잘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제가 접하는 세법은 전혀 다른 세법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전에서 세무사를 쓰는 세법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합격하고 한 3년 정도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응하는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면은 일단 실무상 힘든 거는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영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식구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매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영업을 할 때 그때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세무법인에 소속된 근무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은 따박따박 받긴 한데 이제 가장 힘든 게 시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회계사가 힘든 점은 반대로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시즌이다. 아니면은 무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그럼 정말 바빠요. 또 그때는. 그래서 되게 짧은 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 2주 되겠지만은 긴 경우에는 뭐 2-3달까지도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행될 때는 좀 일을 타이트하게 한다. 그리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만 딱 지나면은 대신에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을 강의하는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애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투입 대비 산출 효율이 높게 공부하는 방법을 애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책을 몇 번을 보고 아니면 어떤 걸 제껴도 되고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건 1차 때까지만 통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2차 때는요,
제가 올해 합격하고 나서 세무사한 지 12년 차니까 12년 전에 합격을 했는데 12년 전에 합격했을 때랑 지금 합격한 애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차 시험은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합격할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만약에 이 동영상을 지금 세무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1차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1차 합격했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은 스마트하게 공부해서는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년 반 정도는 전업수험생으로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나 저 같은 세법학을 강의하니까 세법학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공부하기 힘들어하는데 보통 세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이제 점수를 높이기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점수를 높이기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점수를 높이기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두꺼운 책으로 여러 번 다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세법학 이제 공부하는 트렌드가 사람들이 되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얇은 책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법학 강사가 저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있는데 5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다 각각 기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썼으면은 약 1600페이지에서 1700페이지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시험 보는 8가지科目에 모든 법조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독을 해야지 전체적인 세법 실력이 늘어나는데 이거 갖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점점 얇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즘 보니까 뭐 500페이지짜리 책도 있고 더 얇은 거는 300페이지짜리 책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시험장 들어서 쓸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 두꺼운 책 다독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얇은 책 보면은 남는 시간 다른 거 공부할 것 같으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제 장담합니다. 제가 올해 강사만 7년 차인데 세법학 강사만 7년 차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이 세법학을 되게 효율적으로 얇은 책을 보면은 남은 시간을 갖다가 회계학을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놀아서 그래요. 얇은 책을 보면은 솔직히 세법학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 안 하는데 회계학을 제대로 공부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회계학이건 세법학이건 일단은 얇은 책은 시험 막판에 정리해서 보면 좋은데 최소한으로 시험 보기 한 100일 전까지는 두꺼운 책으로 다독을 하면서 전체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회계사 준비 기간은 뭐 2,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회계사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끝내면 사실 좀 무너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되게 심리적인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 같이 스터디 그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중요한 거 같이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 스터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우리 뭐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셔서 같이 합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스터디 그룹 같은 거 꼭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고시반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시반에 들어가시면은 고시반에서 알아서 좀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출석을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익한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반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과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회계사 세무사 하시고 싶으면. 왜냐하면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회계학 세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법인데 경제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왜 경영학과를 추천드리냐면 회계학 세법을 갖다가 전공 선택 과목하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 건 경영학과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 관련된 과목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에 들어가시는 게 회계사 세무사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이제 공부할 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신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사는 학점 최소 수학점이 있고 세무사 같은 경우 재정학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패턴은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교양 과목을 법대나 아니면 경제학과 가서 들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사 시험에선 경영학과 시험이 더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 생각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학 하셨던 분도 경영학 공부하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사실 뭐 제조업하는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이 제조 기술들을 좀 아시면 좋아요. 뭐 이상한 그런 뭐 함수 같은 것들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아니면은 이상한 뭐 기호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곽강받으신 분들은 이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과를 나오신 분들이 차라리 회계사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회사를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감사나 아니면 컨설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다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합격하고 나시면은 탁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벌이 리셋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전문대 나온 친구들이 공부를 세무사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일단은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합격을 하면은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한 다음에 뭐 취업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세무사 라이센스를 딴 순간 솔직히 저랑 저희 동기 세무사들도요 너 세무사 나 세무사 거기서 끝이지 학교 어디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세무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기 그 학부부터 아니면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을 갖다 교수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만약에 정말 대학교 정교수가 되지 않고 뭐 전임 아니 뭐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로 강의할 거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학벌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추천을 해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선배님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배한테 또 좀 직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회계사 수가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회계사의 그 역량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대신에 또 정부에서도 회계 정책을 되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계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학벌이 요즘엔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합격만 해서 회계 법인에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누가 뭐 일을 더 잘하느냐 아니면 영업을 더 잘하느냐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역량을 키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요즘엔 학벌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세무사 시험 합격을 하면 일단은 12월 한 달 동안은 한국세무사회 그 연수원에서 서초동에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집세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2주 동안 바꿔가지고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현장 수습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회계법인은 안 되고 세무법인이나 아니면 일반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수습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도 세무사가 도장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그 수습 현장을 못 구하면은 한국세무사회에서 그 세무서에 이제 수습할 때를 이제 소개해 줍니다. 가서 세무사에서 수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5월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세무사회에서 한 달, 그 다음에 현장에서 5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6개월 정도 수습 교육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등록한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시 길이 갈라지는데 일반 근무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자기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서 자기가 사무실 차리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그냥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은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취업하고 싶으면은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세무사, 근로계약해서 들어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개업을 하시기 전에 일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한 3년 정도는 일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갖다가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실력이 붙으면은 그때 일반 기업 재무팀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개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뭐 근무 조건이 좋은 그 회계법 아니 세무법인 회계법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원래 있던 데서 뭐 재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진로 고민 많이 고민하고 저한테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단 세무사로서 밖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기 라이센스에 걸맞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정말 밤에 울면서 일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욕도 들어먹으면서 신고도 해봐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 합격되면요. 일단은 2년의 그 연수 기간이 있어야지만 회계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의 회계사를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4대 법인을 많이 입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4대 법인을 입사하셔가지고서는 많이 배우시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 세무, 컨설팅, 뭐 어드바이저 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한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만 쭉 하시는 거고요. 세무는 세무만 쭉 하시고 컨설팅은 컨설팅만 쭉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다가 본인의 만약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또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감사팀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컨설팅 팀으로 옮겼다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4대 법인에 많은 수가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4대 법인 외 회계법인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은행 가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 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회계사를 따셨다 해서 무조건 또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본인의 그런 관심도에 따라서 원하신 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계법인 들어가셨다고 해서도 꼭 거기서 뭐 계속 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뭐 2년 하셨다가 또는 5년 하셨다가 그 중간에 퇴사하고선 다른 회사를 많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업무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과정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세무사랑 회계사 직업을 갖다가 이제 선택할 때 비교를 잠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때 걔네들 저한테 물어봐요. 회계사, 세무사 다른 게 뭐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통한 회계 감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명확하게 금액이 떨어져야 돼요.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회사에 실제 있는 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감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계사는 밸런스의 미학을 추구하고 세무사는 언밸런스의 미학을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치 판단인지 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회계사들한테 1+1이 뭘까 물어보면은 걔네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2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가 안 되면은 이거는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걔네는 딱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세무사는 뭐냐면 1+1이 뭐냐고 의뢰인이 물어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왜냐면 세무사는 세법을 통해서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법 해석을 해줘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해줘가지고 세금을 줄여주는 게, 합법적으로 줄여주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적성이 수학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데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은 회계사가 정답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갈 때도 원래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이게 법대를 가면은 한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경영학과에 가서 회계학습법을 하지 않고 그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나왔는데, 원래 성대 경영이 회계학이 상당히 강합니다. 역대 회계학 학회장 출신들이 다 성대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니까 되게 분위기가, 회계사나 세무사를 공부 안 하면은 되게 인간치가 못 받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제가 부직학번이니까 거의 20한 3, 4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회계사관, 세무사관 공부할 때 회계학하고 세법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를 끌어당기는 건 세법이었어요. 회계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세법은 외워야 되니까 되게 외우는 게 싫어서 회계학을 되게 좋아해서 회계사 공부하는 애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금액이 힘들게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되게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좀 이렇게 세법을 갖다가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세법을 공부해봤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되게 법조문의 취지나 아니면은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는 적성에 따라서 세무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무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M&A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것도 알고 싶었고,
사실 원래는 저는 또 컨설팅 업무도 또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세무만 단정 짓는 게 싫어가지고서는 회계사 업무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꼭 세무사분들이 세무만 하진 않습니다. 세무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회계사 분들은 좀 더 넓은 범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회계사를 선택했었습니다. 일단 근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근로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뭐 법정 휴가는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계약할 때마다 뭐 휴가를 갖다가 조금씩 더 받습니다. 근무세무사는 일반 직원하고 뭐 휴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기업세무사는 휴가가 의미가 있나요? 근데 어차피 내가 놀고 싶으면 노는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애들보다 우리 직원들보다 제가 못 놀아서 문제인데 뭐 마음만 먹으면 저는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안 나간다 그러면 제 휴가지 뭐 그 이상 뭐 제가 뭐 휴가를 뭐 언제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다른 회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입사 후에는 15일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휴가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즌이라 있죠. 그죠? 그래서 2월, 3월은 아마도 휴가가 쉽진 않고요. 그죠? 대신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감사 시즌이 끝나면은 그냥 위에서 재량적으로 휴가를 더 2, 3일씩 더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저희가 휴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켜집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저녁 시간도 소중해요. 뭐 직원들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그 근무 형태가 뭐 법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낮에 뻘쭘만 안 하면은 야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3월달, 5월달에 야근을 갔다가 제가 처음에 개업해가지고는 한 달 내도록 야근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마지막 한 주 정도만 야근하고 별로 야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야근을 많이 시키면은 그 직원들이 사업장에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래서 너네들도 소중한 저녁 시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는 이제 그 프로젝트들 계속 말씀드린 프로젝트 때문에 그 프로젝트 단위가 진행될 때는 52시간이 사실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위에 분들이 그죠? 52시간을 지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아주 많이 야근을 많이 한다. 좀 그렇진 않고요. 그죠? 많이 좀 줄었더라.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효율화됐고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감사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 번 감사면은 제가 회사 되게 많이 맡아서 했는데 요즘은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2시간이 지켜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또 정확히 무시된다. 그건 아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시즌 때는 좀 더 많이 한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수험 카페 아이디를 다 탈탈해서 아이디가 없는데 아마 지금도 수험 카페에 가면은 이제 뭐 세무사, 회계사 이제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vs 안 망했다 그게 하나가 논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계사가 좋냐 세무사가 좋냐 그 논쟁이 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 회계사 세무사 제도가 존속되는 한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수험생들끼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느끼실 겁니다. 아, 부질없었구나. 왜? 일단은 그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합격해서 옛날에 30년 전에 개업했을 때는 돈은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회계사님,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건물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거는 방탕하게 살았거나 논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년 없이 편하게 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일할 수 있고 양심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으면은 전문직,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무사, 회계사가 누가 이렇게 어떤 직업이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해서 실력 좋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실력 좋고 돈 잘 버는 회계사, 세무사가 장땡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사 공부를 하다가 시작하실 것 같으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험하고 나서 강의를 하니까 웬만하면 1차 공부할 때부터 2차 합격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수험 기간이 단축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1차 공부만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얕게 공부를 해서 1차 합격을 하고 2차 준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을 했을 때는 이미 2차 합격을 할 실력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염두에 두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 공부를 하셨으면은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하다가 안 되면은 때려치우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1차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1차 합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때려치면은 편하게 맘 편하게 그 일반 직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자 그러면서 괜히 그냥 학교 간 친구들한테 야 요즘에 뭐 세무사 뭐 장사 안 된다면서 놀리기는 하겠죠. 그런데 장사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때 문제가 뭐냐면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2차 공부를 하면은 절대 이 시험을 못 때려칩니다. 왜냐면 한 발만 더 가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생이 양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나는 안 그럴 까 생각하시죠? 이게 남들 얘기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합격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지 1차 합격만 하고 나서 뭐 기업체 들어가면은 우대해주지 않을까? 절대 우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공부를 해서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쉬운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회계사는 그죠 국가고시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시험 아니에요. 공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공부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투입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공부하면서 저는 마케팅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회계사 된 지 한 13년, 14년 됐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회계사를 통해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 가족들이 또 먹고 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2, 3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게 그게 뭐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면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충분히 보상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공부하시고서는 빨리 합격하시고서는 그다음에 회계사 일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업무를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개업 12년 차 세무사로서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세무사라는 직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힘들게 공부한 만큼 많은 보상도 따라오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합격해서 웰빙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그 공부하시는데 아니면은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합격하셔서 또 경험해 보시고, 그죠? 또 아니면 또 딴 거 하시면, 그죠? 대신에 이제 정말 충분한 보상은 있을 거니까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위상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